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시장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곤욕을 좀 치르고 있죠. 일단은 그 중심에는 이제 딥시크라는 이 AI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좀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봤던 제목이 AI 딥시크가 미국 AI 거대 기업들을 초토화시켰다.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가장 저는 좀 인상 깊었었는데 이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비용 생성형 AI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캐펙스 투자가 투입된 뭐 미국의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많은 AI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에 따라서 미국 금융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제가 뭐 설명을 드려도 뭐 정확하지 않은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전문가적인 식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가 측면에서 이 현상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1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도 1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대표적인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도 뭐 2%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27일 하루 동안에 한 1조 달러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5,900억 달러 감소를 한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단일 종목의 하루 시가총액 하락폭으로는 뭐 사상 최대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딥시크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화두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성능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미국의 AI 기업들이 이 AI 산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를 좀 내리는 쪽에 가까웠고 그리고 엄청난 성능을 발현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GPU의 성능도 엄청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까지도 뒷받침되어야지만 AI가 우리가 원하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물,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제 고정관념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딥시크의 최근 버전의 경우에 훈련 비용이 560만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는 메타가 라마에 쓴 비용의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료 딥시크죠. R1 버전이 챗GPT의 유로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이 AI 기업들에 들어가는 이러한 투자 비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 한 차례 정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 정도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데 영업이익이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의 뭔가 의문부호, 수익성에 있어서 의문부호가 좀 붙었었던 상황들인데, 이게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보가 된 거죠. 한 단계 더 의문점이 더 깊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보여줬던 게 이 메타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메타의 라마 버전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10% 정도니까 이 10% 비용을 투자를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익분이 훨씬 빨라지는 건데, 과연 지금의 이 AI 기업들의 투자비가 과연 맞는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주가의 폭락으로 좀 나와줬던 거고, 자, 그러면 이 딥시크라는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2023년도입니다. 중국의 헤지펀드 하이플라워의 대표 량원펑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1월 25일까지 딥시크 모바일 앱이 160만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국은 자국의 AI 기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를 이용한 사람들의 리뷰가 나오면서 이슈머리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에 따르면, 이 딥시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무료 버전이죠, R1이. 수학적 작업이나 뭐 일반 지식이라든지 뭐 질문, 답변, 성능, 뭐 이런 이제 주요 벤치마크에서 경쟁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딥시크의 R1 모델이 기존 대형 언어 모델, LLM 모델이죠. 사용하던 지도학습 기반의 접근법과 뭐 차별화된 강점을 보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LLM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 그 딥시크 R1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 단독으로만 펼쳐가지는 거고, 그리고 기존 LLM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전 학습 데이터가 필요로 한 상황들인데, 딥시크 R1은 사전 데이터가 불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작용 방식을 보게 되면 모든 뉴런 활성화, MOE 방식으로 필요한 뉴런만 활성화. 아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LLM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돌리는 거거든요. 모든 자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지금 R1 같은 경우는 필요한 그 부분에 의해서만 자원이 활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좀 끌어오는 그런 모델들이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쓰이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기는 해요. 강점으로 좀 보게 되면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문맥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 딥시크 R1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없이 자율학습 및 추론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하드웨어가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캐주얼한 느낌의 강점으로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게 어떤 게 향후 더 좋은 성능들을 발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R1의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기존의 AI 모델들이 방대한 사전학습 데이터라든지 고성능 하드웨어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GPU 없이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AI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살짝 들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빅테크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효율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국 중심의 AI 관련 기업들의 가치 평가에 현재까지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증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모델인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모델에서 뽑아져 나왔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정도의 모델인 건지,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후자에 좀 가까운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이 딥시크는 뭐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캐주얼한 사용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기존의 뭐 오픈 AI를 비롯한 이러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활용해서 답을 뽑아내는 건지, 이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뭐 또 다른 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시장에서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과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how 예, 어떻게 뽑아냈느냐, 예, 이게 이제 간추려지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또 다른 반응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에서 제가 뽑아왔던 내용들인데 이 기사의 끝마무리가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딥시크 돌풍과 기존 인공지능 기업들 주가 대폭락은 미국의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규제를 중국이 극복해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오히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규제 및 공급망 분리인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 정책이 중국의 자급자족적인 기술 굴기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중국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자국 내에서 자국의 인력, 자국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엄청나게 빨리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 굴기가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좀 뛰어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무서운 거죠, 사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이 딥시크. 이 회사의 성공은 젊은 세대의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자국 리더십, 즉 중국 혁신 2.0 타당성을 입증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도 좋은 평가죠. 하지만 이게 장부교수라고 해가지고 장부교수, 이게 어느 그 대학의 교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처럼 중국의 기술 기업가들이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적 고립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따라가고 자국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뭔가 제2의 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얘기죠. 네. 이거하고 좀 유사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한쪽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거고 다른 한쪽은 약간은 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도 지금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 측면에서는 이게 좋을지 이 평가가 맞는 건지 이 평가가 맞는 건지, 그리고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다방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나스닥에 대한 폭락 부분들을 상당히 좀 흥미있게 지켜보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뭐 다가오는 금요일이 연휴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에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당장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하루하루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휴가 기간 동안, 그러니까 휴일 기간 동안에 휴장 동안에 미국 증시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월, 화, 수, 목까지 이어지는 이 4일 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 자체가 뭐 연속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건 맞는 거고, 다만 이제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증시가 열리기 이전에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거 아니야. 딥시크 그냥 AI 모델 중에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야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이 딥시크가 시장에 불러오는 이러한 파급력이 연속적인 흐름들로 갈 거냐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왜 시장에서 딥시크가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게 정말 금융시장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존의 LLM 모델과 이 딥시크가 보여주고 있는 이 LLM 모델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이게 터무니없이 비용을 절감시킨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정도 비용만 있으면 AI를 완성을 시키는 건데 기존의 AI 기업들이 이 방법들을 찾지 못하던 거냐라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남은 연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간히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만을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좀 가능한 이벤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편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